네, 차트로 이번 주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까지 전망해 보시죠.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시장은 좀 오락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뭐 장 초반에는 좀 낙폭이 컸다가 마감하면서 좀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번 주 시장 쭉 정리를 해보죠. 네, 지난주에 사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진입을 하면서 코스피가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예. 3,217선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 중반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5일에는 3,280선까지 회복을 했었는데요.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에 있었는데 예. 그 발언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월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를 좀 빠르게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음 날에는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다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계속 개인이 이끄는 장세가 이어졌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예. 이번 주에는 주 중반까지 개인이 오늘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은 2,600억 원 정도 팔아치우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정말 반가운 게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사실 뭐 기관 수급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혼란한 시장에 이게 어디냐 싶긴 한데요. 어떤 종목들 외국인들이 위주로 담아갔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은 이번 주에 반도체주와 배터리주 특히 많이 담았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배터리 소재주인 LNF와 SK IT를 대거 사들였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LNF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이 LNF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이익 개선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쟁사인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는 시총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번 주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예, 배터리주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하는 게 지금 뭐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와도 반도체주가 타격을 받아도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올해 영업이익이 96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1,5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쟁사인 LNF도 올해는 260억 원 수준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1,3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실적 성장의 이유는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증설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4일 유럽연합이 탄소 감축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 항목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던 친환경 정책 관련주가 이번에 주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일단 2차 전지의 상승 배경, 실적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했는데 이번 주 내내 코스닥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딱 한 달 전인 6월 17일에 이 코스닥이 1,000스닥을 회복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주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어제 1,05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세로 마감을 하면서 1,051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이 특히 배터리 소재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지수를 이끄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좀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 장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기관 매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위 종목 보니까 네이버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또 신고가 기록하면서 시총 3위가 다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가 사실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를 기록한 게 한 달 전입니다. 6월 14일인데요. 그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이후 한 달 동안은 카카오가 자회사 IPO 호재를 앞세워서 3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에 카카오의 주가가 잠시 주춤한 틈을 타서 네이버가 5%가량 상승을 하면서 시총 3위 자리를 다시 재탈환을 했고요. 같은 날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통해서 네이버가 향후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후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네이버가 시총 3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예,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 3위 경쟁은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또 이번 주 시장 하면 매각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인터파크와 한샘이 아주 뜨거운 종목 중에 두 개였는데요.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이기형 대표가 NH투자증권을 매각 자문사로 정하고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한샘도 최대 주주가 약 30%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사흘 연속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이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공시를 내면서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두 회사 모두 매각 기대감에 올랐지만 실제로 매각이 성사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고 이후 상승분의 반 이상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뭐 한샘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본계약 체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인수 후보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거론되는 동시에 실구매자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온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증시 전망 한번 살펴볼 텐데 주목해 볼 만한 일정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도 역시 미국의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이번 주 미국의 주요 금융권의 실적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예. 우선 좀 JP 모건의 실적을 좀 보면요. 주당 순이익이 3.78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9.6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5달러 정도로 나왔고요.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이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IBM, 인텔 같은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대체로 2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전망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2분기 실적 그 숫자보다는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에서 업황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바라보는 이익 전망치 자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기보다는 향후 전망 또한 크게 이제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2분기 실적이 기저 효과를 반영한 실적이다 보니까 향후 전망에 더 많은 초점이 쏠려 있는데 불확실한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도 주목을 해볼 만한 사안인데요. 다음 주에는 ECB 회의가 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인데요. 예. 이번 주도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파월이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6월에는 전년에 비해서 5.4%나 상승하면서 2008년 12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경제 정상화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민감 장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등 물가 관련 지수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금통위를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어제 이주열 총재가요, 이 8월에는 금리를 좀 인상할 수 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오늘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에도 하락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이주열 총재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코로나가 진정되면이라는 조건을 달 만큼 코로나 전개 상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실 우리 증시가 한국보다는 미국의 통화 정책 상황을 더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고 있어서 예. 한국이 먼저 금리를 좀 올리더라도 큰 폭의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제 다음 주에 열릴 ECB의 상황도 좀 중요할 텐데 유럽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유럽도 역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ECB의 기준금리는 0%로 동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ECB는 지난달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 규모를 내년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돈을 푸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ECB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QE 계속 진행하고 여전히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파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도 역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랑 유럽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이 좀 크잖아요. 이게 또 22가 또 경기 전망을 바꾸게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네.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22는 일단 동결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제시가 될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일정 살펴보죠. 네, 그러니까 오는 21일에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예. 국내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같은 날 이달의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 기준 수출이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또 기업 실적과 관련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는 28일에는 로봇 청소기 업체 에브리봇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예, 혼란한 시장 속에 다음 주도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기업 상황에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